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언녀는 언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할머니가 말했다. 일은 안 하고요. 언년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네가 할 일은 언니에게 시중 드는 거야. 엄마가 말했다. 할머니와 엄마는 이미 언년의 할 일을 결정하였다. 그것은 평소에 언니가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웠던 것이 언년을 보자 바로 결정하게 된 것 같았다. 그날부터 언니와 언년은 일거수일투족이 되었다. 언년은 매우 눈치가 빠르고 순종적이었다. 언년이 매우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언니에게 존댓말을 한다는 것이었고, 순종적이라는 것은 언니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다. 언니는 언경이와 시차를 두고 서당문 앞에 다다랐다. 언년도 언니를 따라 서당문 뒤에서 엉거주춤 앉는다. 서당 안에서는 벌써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 천자문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 동문선습 계몽편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 명심보감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 소학, 대학, 사서, 삼경, 중용 읽는 소리도 간혹 들려온다. 훈장이신 할아버지도 벌써 주역을 읽고 계시다. 언니가 이제 관심 있는 책은 주역책이다. 주역은 영적 심판에서 재판장이 하신 말씀과 가장 핵심이 같다. 육적인 면에서는 명심보감이나 중용이 재판장님의 교시와 같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주역이 재판장의 말씀과 일치한다. 언니는 주역책을 그리워하며 명심보감을 되새긴다. 그렇게 오전이 끝나고 오후에 언니는 명심보감의 글귀를 땅바닥에 써 내려갔다. 시냇가의 미루나무가 보인다. 시냇가에 쭉 늘어선 미루나무는 신장로를 따라 서 있다. 그것은 상상과 언니가 앉은 곳에서 보이는 것을 포함한 것이다. 언니가 앉아있는 곳에서 보이는 미루나무는 한정적이다. 딱 두 그루 볼 수 있다. 그 중의 한 그루가 흔들린다.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는 곳에서 정확하게 보인다. 잎새 하나가 너풀너풀 떨어져 언니 앞으로 떨어진다. 언녀는 그것을 잽싸게 달려와 주워든다. 그리고 이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진원지로 눈길을 돌린다. 나무 등걸에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가 언저리 사라진다. 눈보다 빠르게 사라진다. 나무 등걸 사이로 숨은 듯하다. 미루나무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둥치에 소년의 몸을 숨기고도 남았다. 언녀는 그 잎새를 들고 얼굴에 갖다 댄다. 아, 향기로워. 언녀는 푸녕을 늘어놓는다. 언니는 여러 유생 중에 골라 잡으면 문제 없겠습니다. 언년이 말했다. 언년이 그 말에 픽 하고 웃었다. 언니는 철현의 눈을 본 순간부터는 다른 학동들이 나무에서 자기를 엿보는 것을 알아채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철현인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좀처럼 철현은 그날 이후 나무에 올라가 언니를 바라보는 일이 없었다. 언녀는 하염없이 미루나무만 바라보고 있다. 이윽고 언녀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본심을 드러냈다. 언니, 나는 일하는 게 더 재밌어요. 언년이 말했다. 이 깍쟁이, 여기 있는 게 추워서 그러지. 언니가 언년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헤헤. 언년이 입을 헤헤 벌리며 언니를 보고 몸을 베베 꼬았다. 언니는 춥지도 않아오? 언년이 말했다. 나는 춥지 않아. 언니가 말했다. 나는 추워서 여기서 못 있겠어. 차라리 물레를 돌리고 씨를 뽑는 게 더 재밌겠어요. 언년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언년이 일하는 게 더 낫겠어요가 아니라 더 재밌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면 자기 신분이 종이라는 상황 판단이 되지 않은 듯하다. 이는 언년이 종의 신분이지만 종의 관념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아마 분위기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청춘이 주는 낭만적 사고일 것이라고 언니는 생각했다. 너 추워서 그런 거야? 공부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진짜로 일하는 게 더 좋아서 그런 거야? 언니가 다짐이라도 받을 양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진짜로 언니, 나는 이 추운 곳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아. 진짜로. 언년이 공부에 질린 표정을 하며 말했다. 그럼 내가 가타부타 결정을 지을 수가 없으니 할머니에게 여쭈어서 결정하던가. 언니가 말했다. 언니, 할머니에게,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 말씀 좀 잘해줘서 일하게 해줘요. 응. 알았어, 요거사. 나 혼자서 이롭게 이곳을 지킬 테니. 언니가 언년의 동정을 구해보았다. 언니는 3살 때부터 13살인 지금까지 이곳을 지켰으니까 단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통 견디기가 힘들어요. 언니는 말이 없었다. 그럼 사흘 동안 시간을 줄게. 결정해. 언니가 말했다. 사흘이고 갈 거 없다니까요. 내일 당장,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나도 이 결정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고민을 하였다오. 처음에는 그래도 있을만 했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도 못할 일이네. 그래도 앞으로 사흘 동안 나와 같이 있어야 해.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어요, 언니. 언년이 수긍한다. 그럼 내가 어른들한테 이야기할 테니 말은 네가 먼저 꺼내야 한다. 예, 언니. 언년이 말했다. 언니, 혹시 혼자 있기 싫어서 나를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일하는 중간중간에 언니를 돌볼 테니까. 요것이 놀기까지 하네. 그래, 사흘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하다가 실증 나면 다시 얘기해. 그날 오후도 언니는 평소처럼 넷째칸 문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 땅바닥에 막대기로 명심보감의 글귀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아가야, 고생스럽지 않느냐? 할아버지는 언니 곁에 언년이 있어 눈치를 챈 것인지 또는 언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날따라 언니 등 뒤에서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10년이 되도록 좀처럼 안채에 딸린 넷째 칸 방문을 여는 일이 없었다. 문 뒤에서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집업 들릴만도 한데 나에게 일절 모른 채 하였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손수 나와 말을 걸으신 거였다. 바보야, 너 혼자 있을 때는 할아버지가 너를 볼 수가 없었어. 왜냐고? 할아버지가 참판이고 향교장이고 서당의 훈장인데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이고 더구나 이복자인 너를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겠어. 그것도 서당 안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서당 문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 학문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겠어. 차마 말할 수 없고 차마 볼 수 없어. 보지 못하다가 언년이 언니를 시정 든다니까 그나마 언니 네 앞에 나타난 거야.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은 언니가 이곳에서 공부한 지 정확히 만 10년 되는 날이고 언년이 오늘로써 약속한 사흘째가 되는 날이었다. 할아버지는 언니와 언년 앞에서 뒷짐을 지고 미루나무 너머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언년은 할아버지가 미루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언저리 언니 맞은편에 앉아 다소곳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과전에 불남리하고 이하에 부정간이라. 언니는 할아버지가 있는 앞에서 평소와 같이 자그마한 소리로 글을 읽으며 땅바닥에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할아버지가 말했다.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만지지 말라입니다. 언니는 또박또박하게 말했다. 그럼 왜 그런지는 알겠니? 할아버지가 말했다. 남에게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언니가 말했다. 구체적으로 왜인지 설명해 줄 수는 있겠니? 할아버지가 말했다. 남의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오이를 훔치는 것이 아닌가. 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만지는 것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오얏을 훔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말라는 그러리입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럼 무슨 책을 읽었노? 할아버지가 말했다. 천자문, 계몽편, 동문선수, 명심부감, 사서 삼경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곳에서 한참 된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년인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오늘로써 딱 10년입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긴 수염을 어루만지며 큰 기침을 하시며 할아버지의 전용문을 통하여 소당으로 들어가셨다. 언년과 약속한 3일날 저녁 안방에서는 토론이 있었다. 너는 언니를 따라 공부를 하려무나? 엄마가 말했다. 하기 싫어요. 여자가 써먹지도 못할 것을 왜 골머리 싸고 배워야 해요? 언년이 당차게 말했다. 네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네 생각일지 모르잖니. 엄마가 말했다. 이제는 시대가 좋아질 거다. 그러면 여자도 배우면 다 써먹을 때가 온다. 엄마가 거듭해서 말했다. 충분히 써먹지.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언니 심부름이나 하고 숙모님 할머님과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언년이 말했다. 누가 이씨 고집 아니랄까봐? 엄마가 말했다. 숙모님은 성씨가 뭔데요? 언년이 말했다. 나야 김씨. 엄마가 말했다. 할머니는요? 언년이 말했다. 나는 최씨란다. 할머니가 말했다. 이씨가 고집이 세요? 숙모님? 언년이 말했다. 어디 세다 뿐이겠니?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언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숙모를 따라 울먹인다. 엄마는 그날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독자라서 군대에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나섰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무사히 돌아왔는데 엄마의 그 한숨소리에는 새색시인 자기와 이복자를 남겨놓은 채 여태껏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원망스러움이 배어나오는 것 같았다. 자, 어서 물레를 돌려라. 할머니는 시를 푸는 척하며 얼굴을 돌리고 팔꿈치로 눈물을 훔쳤다. 라스테이스 21, 30 중에서